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음주 문제.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고 그 폐해 또한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음주로 벌어지는 폭력 사건이 한 해 무려 4,000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음주는 성인 음주로 이어진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입구에서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기 위해 신분증을 검사하는 중이었다. 가게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성년자 일단 들어오면 안 돼요. 가게. 그래서 항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사진이 전혀 보니까 아니에요. 저 신분증에다가 남의 거 빌려왔어요. 매일 한 20장씩 나옵니다. 어쩔 때는 굴려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알바생들이 오시면은 잡은 걸 통과되더라도 올라가 다시 한번 검사해요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음주 안전지대는 없었다. 청소년들의 음주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장소가 바로 노래방. 은밀한 장소를 찾거나 돈이 없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다. 낯선 방문에도 개의치 않는 아이들. 모두 중학생인 이들에게 담배와 술은 이미 몸에 밴 지 오래다. 노래방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 행위지만 아이들에게 술을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거 문제 없어. 술 갖고 어떻게 하고 들은 거야? 걸리지 않아 먹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마시고 싶을 때마다 마시는데 한 두세 번. 언제부터 먹었어요? 술 올라오기 조금 전에. 다음 날 제작진은 학생들을 설득해 알코올 질환 전문 병원으로 데려갔다. 새 친구구나. 근데 술 먹는 거서 뭐 걱정되는 게 있어? 표 이상이 있을 수 있을까? 술 먹고 사고 친 적 있는 사람? 애들 다 같이 집단 이렇게. 술 먹고? 1년 전 평소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후배가 엿보는 것에 기분이 나빠 집단 폭행했고 일이 커져서 결국 소년원까지 다녀왔다. 아이들의 음주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앞날이 절망적이고 실패자인 것 같고 즐겁지도 않고 사는 게 죄책감도 많이 가지고 살고 자살 생각도 해본 적 있네. 아이고 저런. 우울증 치료받았었는데. 아 우울증 치료도 받았었어? 근데 치료를 계속 받지 그랬어. 전학가 와서 적었어요. 나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있는 아이들은 술을 마시는 음주율이 2배가 더 높다. 15세 이하 청소년이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기억력, 주의 집중력, 시공학 능력이 더 많이 손상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우리 고의의 어떤 감정이나 충동을 조절해주는 중추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폭행, 사건, 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심장, 간, 위, 췌장, 대장에 심한 타격을 입힌다. 뇌에서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 두정엽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을 손상시킨다. 청소년기에 어떤 대뇌 전두엽의 피질, 회백질이 잘 발달을 해야
어떤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잘 성장이 되는데 이게 안 됨으로써 성인이 되어도 마치 청소년 시기와 같이 질풍노도의 시기와 감정의 어떤 격변들을 많이 겪게 됨으로써 술의 위험에 훨씬 더 쉽게 노출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20대 초반까지 계속 성장한다. 특히 이성적 판단을 하는 전두엽은 사춘기 후반에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음주는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한다.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언제 왜 술을 마시는지 조사해봤다. 14세 이전에 술을 마셨을 때 알코올 의존으로 진전될 확률들이 약 17.8%라고 이야기해요. 설문조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들의 첫 음주 나이가 보통 14살로 이들 절반 이상이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었다. 몇몇은 어른 못지않은 주량을 자랑하기도 했다. 제 주량은 소주 4병 정도 되고요. 술은 맨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 처음 배웠습니다. 6잔 정도 마십니다. 소주 6잔이요? 소주 맥주 합쳐서요. 네, 먹으시면 어때요? 그냥 알딸딸해요. 곧바로 이어진 심층 설문조사. 일단 음주 상황에 대한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고3이잖아요. 이제 1, 2, 3학년을 다 거쳐왔으니까. 야구장 가서 술 먹어. 홈런 당했을 때 야구장에서 아니 그냥 먹어. 불 부를 때 치맥. 술은 이미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난 평소보다 힘이 더 세죠. 평소보다 한 4배 정도. 4배 정도. 술을 먹는 이유는 흥을 돋구기 위해서 먹고 또 우정을 쌓기 위해 먹고 또 친구들의 권유로 술을 먹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친구들과의 사교 활동을 위해서였다. 총 83명 중 음주 경험이 있는 56명은 부모님과 친척 권유 34%에 이어 친구 또는 선후배 권유가 26.7%로 나타났다. 서울 인근의 한 유흥가. 저녁마다 술을 찾는 사람들로 흥청거리는 번화가에서 좀 들어가면 나오는 후미진 골목. 바로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소위 뚫린 방이다. 얘 무병을 피다고. 형, 학생 중임이 취업 선생이에요. 고3. 술 언제부터 먹었어요? 중학교 1학년이요. 청소년 때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알죠. 알긴 알죠. 근데 왜 먹는 거예요? 학업이랑 가정이랑.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때문에 막 풀 때도 없고 그냥 술 먹은 거예요. 다 친구 사이니까 대부분 먹기 시작할 때 다 같이 먹었죠. 그냥 같이 놀자는데 지내자는데 아니 요즘 숙소 사니까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죠. 따라가게 되죠. 멈출 줄 모르는 술자리. 아니 그 친구가 잘 먹어. 술 먹어 나도 먹어. 8병 정도. 소주? 히롱 할 때도 있는데 이런 그렇게 큰 이상은 없어요. 첫 시작은 친구들에게 소외당할까 두려워서였다. 유럽에서도 알코올 규제가 적은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 음주 허용 나이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고 유명한 맥주의 나라이기도 하다. 대낮부터 사람들로 붐비는 술집. 네덜란드 사람들에겐 술이 일상의 음료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I just feel like if drinking is intertwined in your culture since you're younger and you're having small amounts of alcohol as you're growing up, that point when you hit the drinking age isn't so drastic anymore. It doesn't matter. For in US, kids are 16, they want to go out and drink, or 17 or 18, and it's a big deal to them. Here, it's just kind of an everyday part of life.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별명은 관용의 도시. 세계에서 동성애가 허락되는 몇 안 되는 곳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것에 자유를 주되 강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Boter, brei en bruine suiker, wie dat niet zeggen kan, is geen oprechte Fries. Aan brei? Wat was vrouwen zijn toch... Yeah, it would be like 2 or 3 glasses on an evening. Maybe 4 or 5 if it's a longer evening, but that would be it. What's the first time? 12 or something. 12? The younger you start, it's not good for your health. A lot of young people get very drunk, do stupid things. So I think it's good to have a higher age. 음주 허용 나이를 16세에서 18세로 올리는 것을 추진 중이다. The use of alcohol in the European perspective, we're somewhere in the middle. There's countries like Ireland and the UK and Denmark who probably have higher consumption of alcohol. But if you look at the young people in the age of 16, we're on the top of Europe, together I think with Austria. 책임 있는 알코올 소비를 위한 재단인 스티바. 책임 음주는 네덜란드의 음주 정책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자유롭게, 그로 인한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곳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술 광고 심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판단한다. For instance, if they don't attract young people too much or it's excessive drinking, well, it is not. So I think this one is okay. Maar als je nu hier aan draait en je komt bijvoorbeeld bij 술 종류와 양에 따라 알코올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기준을 만들어 대국민 홍보 중이다. een mix longdrink, dan zie je hier ook more than 1 unit, 1.1. So those people can go to the website Drink Responsible and they can fill in what they have drink that night and then they know how much units it is. 최근에는 정부 또한 적극적인 규제로 돌아서고 있다. 책임 음주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음주 자물쇠 정책. 술을 마실 경우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를 통과해야 자동차 시동이 걸리게 만든 제도다. 술을 마신 후 음주 자물쇠 가동 여부를 체크해봤다. Let's do it again. Have to swallow it. The device shows it's not okay. Oh, it won't work. The program is for people who drank a lot, are called by the police, and they have a problem to make a choice between driving and drinking. They lose their license for 5 years, or they can earn it back by participating in the LOC program, and that is a duration of 2 years. 혈중 알코올 0.1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치되는 음주 자물쇠 정책. 그 비용이 약 2,000유로로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운전자는 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에 반드시 음주량을 측정해야 한다. Ging in één keer goed. Is nu test oké? Ja, test oké. Nu kan ik starten? Ja, kun je starten. Yes. 3년 전에 도입한 음주 자물쇠 장치는 음주 운전의 재범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I'm a little ashamed of this that they have an interlock in my car afterwards, but I will see. I hope and I think I will learn a lot of it during these 2 years. 음주로 인한 청소년들의 교통사고를 줄이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n the Netherlands, there's a great discussion about the use of alcohol, especially by the younger people. And this program of the LOC is for the Dutch society is a very severe program, and it's very new. So the prevention is also an issue of the program. 청소년을 술로부터 보호합시다.
청소년의 음주 환경 개선 활동에 직접 나선 아이들. 지역 사회와 함께 하고 있는 건강한 울타리를 위한 노력이다. 예, 알겠습니다.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청소년 음주 판매 금지를 알리는 스티커도 붙였다. 이른바 19 캠페인이다. 저 편의점에 들어가서 한번 술을 사보는 거예요. 팔면은 들고 오고 안 팔면은 신분증을 안 가졌으니까는 팔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보고 그래도 안 팔면 그냥 나으세요. 예. 술 사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한 번도 없는데. 한 번도 없어요. 네네. 편의점은 안 될 것 같고 신분증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까요? 19 캠페인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과 실험해봤다. 네, 집이 바로 앞. 아니 안 봐야 돼. 지금 난리 났어. 아. 뭐 안 된다고 처음에 신분증 내놓으라고 한 때는 뭐 끝까지 안 된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편의점 10곳 가운데 6곳에서 술을 팔았다. 주인보다 아르바이트생이 판매대를 지키는 경우가 많았다. 술을 청소년에게 판다는 거에 대한 별로 죄책감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어렸을 때 그 경험으로 해서도 부모님께 술 심부름하면서 한 모금씩 마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영향도 있고 문화적인 영향도 있고요. 술 판매하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밤이면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는 미국 뉴욕. 늘 화려한 주말을 꿈꾸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바와 클럽이 밀집된 지역. 술집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 종업원이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 중이다.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기계까지 동원된다. 신분증을 검사하는 바운서는 우리의 경비원으로 바의 질서를 잡고 싸움이 일어나면 책임진다. 바로 엄격한 신분증 검사를 하는 이유다. 만 21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 경우 각 주의 법에 따라 $1,000의 벌금과 영업 취소의 처벌을 받게 된다. Once you're drunk, if I lay you in, I'm responsible for you. Why would I be responsible for you when you're drunk? God forbid something happen, you fall, break your leg, you can sue us. And the state liquor authority will have a problem with the owner or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 Why? You're not supposed to let anybody in drunk. 미국에서도 강력한 음주 제한법이 시행되고 있는 오하이오주. 콜롬비아시는 저녁 8시만 지나면 거리에 사람이 없다. 주택가 근처에 있는 술집들. 평일에는 몇몇 손님들이 있을 뿐 대체로 한산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대화를 위해 한두 잔 가볍게 즐기는 수준이다. 손님들이 많이 찾는 주말. 가게 안에서도 신분증을 철저하게 검사한다. 성인들로 보이는 이들에게까지 신분증을 요구했다. I mean, I'm 25 and I look like I'm 12, so I always get carded every time. Really? Is that strict or? Yeah. And like if you don't, like sometimes I haven't had it with me just because I like didn't bring my purse or something, they don't serve you. During the weeknights, maybe 2-3 beers. Weekends, a couple more, 5-6. But not that much. Why? I mean, I drink a lot. I mean, when you go to college, you drink a lot. 이곳에서는 종업원 또한 21살 이하는 술을 나를 수도 없고 고용도 금지된다. Every state has different laws. I don't know that anyone is necessarily more strict. Perhaps whoever's in office at that time may be more strict.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에 가정 또한 적극 나서고 있다.
뉴욕 외곽에 있는 한적한 주택가. 연말 분위기 때문에 술 소비량이 가장 늘어가는 지난해 12월. 올해 21살이 되는 켈러는 외출 준비로 분주하다. Happy birthday! How are you? Good, good. Is this okay? Should I wear something else? Maybe that'll like dress it up a little more. Or this one? No. No? No. Definitely not. I mean, I love it, but just not for where we're going, you know. 켈런에게 오늘은 매우 의미 있는 날로 파티에는 가족들이 동행한다. Happy birthday, sweetie. Oh, thanks, Dad. Where are we sitting? 미국에서는 21살 생일에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들과 함께 술집을 찾아 축하해준다. So, guys, how does it feel? Yeah, how does it feel to be 21? All right, what are we drinking? It's a legal drink. Now you can legally have a drink. You can legally have a drink. 부모와 같이 왔는데도 직원은 신분증을 요구했다. Well, she's 21 today. Look at the car to look at her. Look at the car to look at her. Congratulations, Kate. Congratulations, sweetie. We all made it. Happy birthday. We love you. Love you. 21살 생일은 당당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통과 의례인 셈이다. I believe 21 you're more mature, you're more able to understand the ramifications of drinking and driving. Good, good. It's definitely amazing to be 21 finally. Waited way too long. 자유가 주어진 만큼 책임도 따르는 것이 술이다. 미국에서는 또 청소년을 알코올로 이끌고 음주 나이를 앞당기고 있는 술 광고에 대해서도 그 잣대가 엄격하다. Many people of my generation grew up when the legal drinking age was 18. And they think, well, I survived drinking alcohol, so the kids will too. And of course, the data shows, as I said, that 4,700 kids die every year. So we decided to start a program called We Don't Serve Teens, to comply with the legal drinking age and not to provide alcohol.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음주 예방 교육이 있었다. 나는 술을 먹어본 적이 있다. 들어보세요. 술을 먹어보니까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은 술이 몸에서 닿지 않는 체험. 14살을 전후한 학생들에게 술의 폐해를 일깨워주기 위한 자리다. 술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조금. 네, 조금. 직접 체험이 보다 효과적이다. 오케이. 자, 여기 보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보면은 0.17에서 0.20이에요. 지금 몸속에 남아있는 술의 양이 한 소주 한 3병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주는 0.7에서 0.10이에요. 한 병 반 정도가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 만취한 것처럼 느끼도록 특수 처리된 음주곡을. 자, 정면 보시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라인을 똑같이 걸어오실 거예요. 자, 진우부터 천천히 걸어오시면 됩니다. 시작. 술에 취하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몸은 균형 감각을 잃는다. 네, 무슨 슬로우 비디오죠, 슬로우 비디오? 오케이. 네, 그 앞에 서시고요. 네, 오케이. 뒷짐을 지고 무릎 꿇고 앉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둘, 셋. 오케이. 자, 한 발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둘이 서로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한 발 앞으로. 완전히 생각 따로 몸 따로 내 몸이 아니다. 이런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은 일상에서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존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이런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술을 과도하게 술에 먹으면 무방비 상태로 급성 노출돼 알코올이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몸이 안 보다 좋아지는 현실적인 그런 교육이 절실하다. 술은요, 막 먹으면요, 막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굉장히 막 달라지는구나. 어른이 되면 적정량만 마셔야 좋은 걸 알았어요. 술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주말. 서울과 수도권에서 청소년 음주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졌다. 하지만 청소년의 음주가 일상화된 지금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인데요. 지금 청소년 단속 나왔는데 술독에 빠지는 아이들을 멈출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30개 국가 중에서 음주 통제 정책의 강도가 22위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사실은 알코올 소비나 판매에 있어서 굉장히 느슨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판매 단계에서부터 또 소비 단계에서 정부가 좀 더 강력한 규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의 음주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원칙하에서 강력한 법적인 규제와 제도적 장치, 그다음에 건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성인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일은 다름 아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어린 나이에 마신 술은 한 사람의 인생과 사회에 치명적인 독이 된다. 술의 너그러운 현실에서 아이들을 향한 술의 경고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